분위기 바꿔볼게요. 아니 골프장에 집을 짓는다는 게 이게 레알인가요? 진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가능하게 하신 분이 이분이랍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집은 이제 서울 대치동에 있고, 네네. 여기는 이제 송도 골프장 안에 네.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여기가 이제 일단 들어오시면 거실이고, 요 장소에서 이렇게 보면 좌측은 클럽하우스, 그 다음에 이제 호수가 딱 보이고, 네. 또 우측은 이제 쇼톨, 미드롤 이렇게 골프 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자리가 되게 명당터예요. 그림이다, 그림. 여기가 이제 마스터룸입니다. 안방. 안방이고 1층에서 봤던 쇼톨, 여기가 이제 미드롤. 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골프 치는 거 다 보다가 아시는 분 왔다 그러면 제가 이제 문 열고 나가서 골프 잘 쳐! 뭐야? 와, 이렇게 단독 주차장이 네, 있었군요. 이렇게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여기 2대, 여기 네. 3대, 4대, 5대. 네. 아, 입구에 아, 이렇게 입구에. 돼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네. 아니 진짜 누가 제 입 좀 다물게 좀 해주세요. 아니 설마인데 손정희 변호사님 진짜 골프장 안에 집이 있네요 진짜. 네, 규모도 어마어마한데요. 골프장 내에 저렇게 단독주택이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와. 여기는 국내에서 회원권이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골프 리조트 내 골프장 내에 위치했다라고 하는데 네. 단독주택 중에 가장 비싼 매물 같은 경우는 100억 원으로 가는 굉장히 초호화 고급 단독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특히 정준호 씨가 설계 과정부터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굉장히 집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이유도 본인이 직접 하나하나 설계하는 데 의견을 개진했다라고 하고 네. 특히 보시는 것처럼 집 안에서 아파트 단지들도 보이고요. 또 자연도 보이고 호수도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과 도시의 풍경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네. 특히 골프 치는 사람들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어. 골프 치는 것을 내가 골프는 안 치지만 이렇게 쳐다보면 이게 사람들이 막 환호하거나 또 탄식하는 것까지 다 들리다 보니까 아, 그래요? 왠지 내가 집안에서 저걸 보면 같이 골프를 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라고도 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앞서 이제 박현 변호사님 저 집 보니까 일단은 부러울 따름입니다. 아우,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통유리 돼 있죠. 통창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도 하고 막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신경 쓸 텐데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통창이 된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 이제 기본적으로 설계사와 함께 설계를 하면서 본인의 주택을 꾸미신 거기 때문에 외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까 방송에서도 보시면 인터뷰하는 내내 외부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러다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뷰를 보여주실 때에는 네. 오히려 이제 외부 소음이 조금 들리는 네. 오히려 자연 친화적인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네. 네. 혹시요 쓸데없는 질문인데요, 박현 변호사님. 네. 골프 치시는 분들이 이제 잘 치시는 분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잘 쳤는데 공 나간다. 저 정준호 씨 집 유리창 땅 때려서 만약에 뭐 지금 뭐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잘 치시는 분들이 그렇게 멀리까지 못 보내십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보험 조치들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제가 역시 쓸데없는 궁금증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영상 보니까 아까 김현정 평론가님 본래 집은 강남 대치동이 따로 있고 그러면 저 골프장 안에 있는 것은 이른바 별장 세컨드 하우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 여기 집을 짓게 된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설계도 참여하면서 꼼꼼하게 굉장히 집을 지었던 것 같은데요. 이 좀 결혼을 늦게 했잖아요, 정준호 씨가 2011년에 전 아나운서인 그 이하정 방송인과 이제 예, 결혼을 예. 해서 이제 큰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애고 네. 그다음에 6살 딸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둘이 있는 모양인데 네. 아마 이제 그 애들이 그 내년 말부터 인근에 있는 그 인천 소재 국제학교에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 공부를 위해서 좀 가까우면 아무래도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부럽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네. 그 본인은 정준호 씨가 이제 뭐 개인 사업도 하고 뭐 촬영도 하고 이러고 바쁘니까 평상시에는 대치동 집에 있다가 네. 이제 뭐 한 달에 한 서너 번 정도 주말 같은 때 아. 유유자적하게 와가지고 이제 뭐 산책도 하고 그냥 부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니까요. 부럽단 말 지금 몇 번 한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런데 김묘성 기자님
앞서 얘기 들어보니까 저 집을 만들 때부터 또 집안 구석구석 보니까 세심하게 정준호 씨가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져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아이 둘을 위한 공간을 조금 더 배려를 한 것 같은데요. 일단 계단에는 아이들을 막 뛰놀 수 있잖아요. 밝은 조명 설치가 필수였다고 야. 하고요. 또 자녀들을 위한 전용 화장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괜히 부럽네요. 그리고 워낙 정준호 씨 하면 인맥이 두텁고 넓기로 유명해서 여러 지인들이 이제 초대받아서 올 것 같은데 이분들을 위한 공간도 따로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 중에 보면 이제 진행하시는 분이 배우 신현준 씨랑 가장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현준 씨가 오면 어디로 모실 예정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특유의 그 정준호 씨의 능청스러운 말투로 별로 중요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면서 집안까지 들어오기보다는 그냥 주차장에서 믹스커피 하나 정도 먹여서 보낼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친하기 때문에 농담을 한 것 같고요. 네. 정준호 씨와 신현준 씨의 대화를 들어보면 사실 보는 사람만 아슬아슬할 뿐이지 두 사람은 워낙 친합니다. 한 30년가량 함께 배우 활동을 하면서 두터운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요. 있고 살면서 이런 친구는 하나쯤 있을 법하다라면서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준호 씨가 진짜 말 그대로 찰떡같이 말하면 콩떡같이 알아듣는 그 신현준 씨와 함께 최근에 음원까지 발표했답니다. 대박 사건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보내 안으면 나를 믿고 있는 너를 의미해 이제는 더 이상은 들려선 안돼 널 지켜야 해 이제 너를 안으면 너를 사랑하는 나를 느끼네 흘려왔던 너의 눈물까지도 뭐 두 분 뭐 노래 실력 대단한데. 근데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이 영상 마지막에 눈길 가는 게 누구한테 이 노래를 바친다 뭐 그런 거 써 있네요. 예, 이 소방관들에게 이 영화를 바친다라고 써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두 사람이 2000년에 소방관을 소재로 한 영화인 사이렌이라는 영화에 출연했었거든요. 예. 당시에 이 영화가 잘 되면 소방병원 건립에 기부금을 내겠다라고 공약을 했었는데 영화가 잘 안 된 거예요. 네. 기부를 못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정준호 씨가 그 사이렌 찍을 당시에 이제 막 신현주 씨가 불길에 뛰어들다가 엔진 내는 모습 그 모습을 코믹하게 재현한 겁니다. 그게 화제가 되면서 사이렌이 다시 화제성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제성을 등에 업고 이번에 저 음원을 녹음하면서 이 음원 수익금을 소방병원 건립에 기부금 내겠다라고 하면서 기부 약속을 25년 만에 지키게 된 겁니다. 네. 우정만큼이나 뭔가 사회를 위한 마음도 따뜻한 두 분의 그 사랑, 그리고 앞으로 우정 계속해서 변치 않길 뉴스파이터가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